이와 더불어 XRP 가격 1,896달러 도달에 대한 언급들이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 리플사의 경우는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기구이죠. ISDA에 합류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ISDA 합류로 인해 XRP의 가치가 1,89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미국 중소은행들의 연달인 위기에 대형은행들이 은행 보호기금에 약 11조 원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설립한 은행보험기금에 총 약 82억 달러, 하나 약 11조 원의 자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동의한 상태라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 은행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을 약속한 대형은행들은 JP모건과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시티그룹입니다. 이 은행보험기금은 FDIC가 지난 5월 줄지은 미국 중소은행들의 파산 후 잇따른 파산을 막기 위해 마련한 특별 시스템인데 은행보험기금은 대형은행들의 자금 지원을 통해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을 지원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은행보험기금 출시 후 FDIC는 500억 달러 이상의 보유 자산을 가진 은행들에게 해당 기금의 자금 95%를 부담할 것으로 지시를 하였는데요. FDIC가 특별평가를 수행, 대형은행들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을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들에게 제공한다라는 원칙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은행보험기금의 자금 지원 혜택을 우선순위로 받는 은행은 은행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은행인데요. 이제 최근 미국 내 중소은행들의 줄파산 위기가 또다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제 지난달 29일 하트랜드 은행과 드림퍼스트 은행 등 중소은행 들이 줄지어 파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 FDIC가 대형 은행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독려하고 나선 것인데 이 은행보험기금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은 이 JP모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총 약 30억 달러, 하나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만성적인 은행 파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우는 미국 대형은행 6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림과 동시에 미국 지역 은행의 10곳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 속에 향후 시장은 다소 불투명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준이 9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11월 회의인 10월 31일부터 11월 1일부터 열리는 FOMC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고용 시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연준은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금융시장 유동성은 11월 연준 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 시장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트코인 랠리가 온다면 이때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죠. 이와 더불어 제미니 거래소의 XRP 상장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일단 제미니 거래소 공식 트위터에만 XRP 관련 트윗을 여러 개 올리는가 하면 아예 게리 겐슬러를 조롱하는 영상까지 올리기 했습니다. 이 XRP 재상장이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닌데 느지막하게 재상장하는 게 어색해서였을까요? 어찌되었든 이제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상장 소식이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미니 거래소의 상장은
것은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때 재미니 거래소에서 XRP 가격이 무려 50불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단기적인 가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오작동으로 의심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XRP의 현재 가격은 0.6달러 초반대에서 거래 중이죠. 이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XRP를 상장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더욱이 XRP는 워낙 선호를 많이 받는 코인이기도 하고 거래소 간 이동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코인이 XRP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이 XRP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워낙 과거부터 XRP를 가지고 다양한 밈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재미니 거래소가 XRP 밈들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송에서 자유로워진 XRP가 일종의 밈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특정 코인이 밈처럼 소비되는 것은 수요 증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이 도지코인의 용도는 아직까지 딱히 없습니다. 뭐 송금하고 받는 것 외에 용도가 없는 건데 하지만 이 밈코인이라는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었고 그 결과 10위 안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재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가 그간 DCG 그룹과의 갈등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쌓는 부분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립토 진영 입장에서는 DCG나 재미니 모두 잘 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만들고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죠. 하지만 지난 제네시스 파산 문제로 재미니와 DCG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DCG가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려고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라도 한다면 시장이 입을 충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네시스는 이번 XRP 재상장을 통해 부담스러웠던 파이터의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 XRP가 SEC의 항소로 다시 먹구름이 들이는 가운데서도 이제 크립토 진영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제 XRP 가격은 7월 대비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준수한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면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충분히 전고점을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과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비되는 것입니다. XRP는 그런 식의 소비만으로 이미지가 절대로 실추되지 않습니다. 이 충분한 기술력이 있고 현재 CBDC, 온라인 결제, 국제 송금 등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 확장은 물론 결과물을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 중입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와 더불어 XRP 가격 1,896달러 도달에 대한 언급들이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 리플사의 경우는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 기구이죠. ISDA에 합류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ISDA의 합류로 인해 XRP의 가치가 1,89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가 ISDA에 가입하면서 1,89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의 네이티브 암호화폐 토큰인 XRP에 대한 예측은 1,89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가격 분석은 리플이 파생 상품 시장으로 대단히 담대한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나타났다라면서 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과 XRP 가격 분석에 관한 소식은 그 커뮤니티에서 여러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의견이 다양한데요. 이 리플과 파생 상품 시장으로 진출한 블록체인 회사이자 XRP 레저 리플 개발자는 이제 국제 수합 거래 및 파생 상품 협회 ISDA에 가입을 했다. 이제 리플사를 이번 가입은 1,200조 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한 파생 상품 시장으로 진출을 시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목받는 이제 X 사용자이자 리플 지지자인 잭 더 리플러의 경우는 이제 X의 경우는 트위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개발에 대해 트위터를 올려 XRP 커뮤니티 내에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ISDA의 경우는 전 세계 79개 국가에서 온 1000여 개의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제 블랙록과 JP 모건, BNY 멜론, 시티, CME 그룹, 골드만삭스 및 런던 증권거래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이제 리플이 최근 파생 상품 시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XRP에 대한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XRP의 가격을 1896달러로 예측하는 분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XRP 투자자인 미스터 맨의 경우는 대규모 가격 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계산 또한 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추정은 XRP의 현재 시가총액과 파생 상품 시장의 적어도 10%를 유치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 미스터 맨이라는 분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파생 상품 시장으로부터 최대 100조 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 시가총액의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1896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XRP에 대한 가격적인 분석들 정말 놀라운 수치들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제미니 거래소의 XRP 순식간에 이 50달러 도달을 두고 이러한 일이 제미니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희망이 XRP 커뮤니티 내에서 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의 가격대인 0.6달러에서 지금 이러한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 당연스럽게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사업 확장 속도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는 사실상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장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말이죠. 과연 XRP가 이번 연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트위터에는 현재 이 사이클 관련 트윗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X라고 해야 될 텐데 어찌되었든 이 X라는 것보다 트위터가 아직까지는 입에 좀 달라붙죠. X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관련 트윗이 지금이 상승으로 가기 직전에 어딘가라는 이런 트윗들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31K 즉 31,000달러를 찍고 얼마든지 더 올라갈 것 같이 보였지만 이제는 30K도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만 가지고 31K 즉 31,000달러를 뚫어내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코인 마켓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예 주식 시장이 안 좋아 버리고 코인 마켓만 펑펑 터진다면 좋겠지만 당장 한국은 2차 전지 중심의 미친 상승이 있고 미국은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까지 신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굳이 투자해야 하는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코인 투자에도 정당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더구나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한 위험 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정당성 부여가 필수입니다. 이 무엇이 비트코인 투자의 정당성 부여에 가장 부합하는 이벤트일까요? 바로 자금 유입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때문이 아니라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뷰가 2024년 승인입니다. 빨라서 2023년 중에 블랙록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좋겠지만 늦어도 2024년에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이 비트코인으로 상당 부분 유입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식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인데요. 이른바 401K로 대표되는 미국 대규모 은퇴 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될 경우 이 비트코인은
기존의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승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10만 불도 넘지 못하는 비트코인의 다음 사이클 목표가가 50만 불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물론 사이클을 따라 비트코인은 상승하겠지만 여기에 외부 이벤트,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같은 이벤트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또다시 언론에서 비트코인은 무엇인지,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무엇인지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떠들게 될 것이고 그때가 이미 불장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ETF로 인한 자금 유입은 결국 알트코인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높은 상승으로 이미 기회를 잃었다라고 생각한 개인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성공한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페이팔 USD 발행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21년은 이더리움의 해였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알트코인의 펌핑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비트코인을 홀딩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30만 불에서 매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는, 즉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